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 하고 있습니다. 해석 너무 중요하니까 쫓아오시면서 해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까지 할 수 있는 필기는 최대한 하면서 쫓아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석가 들어갑니다. 고려가요죠. 정석가가 중요한 건 사실 포커스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이것은 핵심이다에 정말 한 줄로 써놨을 거야. 나는 그나마 칠판이라 두 줄이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커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그냥 빠른 해석을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데, 저 뒤에 가서 마지막 년 같은 경우가 서경별곡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과 함께 서경별곡과 혹시나 연계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 가요도 매우 가능성이 높은 출제 원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정석가는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내가 출발을 할게. 결론은 이게 전부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 배지 국어학원에서 배지 원장님 수업을 들었더니 빵점 나왔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 막 빵점을 하고 싶어도 들은 게 있어서 뭐 나도 모르게 답이 체크가 되고, 너무 농담이야?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잠깼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시고. 자, 어찌됐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이거 한 번쯤은 봤잖아.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소리는 불가능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이별하겠다는 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대 나는 이별할 수가 없다. 나는 님과 이별하지 않고 평생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굳이 얘기하라면 인과의 영원한 사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필기가 되어 있고요. 이걸 포커스로 해서 보세요라는 거니까 쫓아오시는데, 이게 총 우리 교재에는 일부만 4개만 실려 있지만 사실은 1년부터 6년까지 있는 고려 가요입니다. 그런데 1년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안 나왔고요. 1년이 왜 안 나왔냐면 1년에서 먼저 서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태평성대를 노래할 거예요. 징아 돌아 악기 이름을 대면서 당금에 계시아이다, 지금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태평성대에서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태평성대를 노래할 거야. 근데 사실 너무 어울리지 않거든. 인과의 영원한 사랑, 불가능한 상황 설정 운운을 하다가 갑자기 태평성대니 뭐니, 더구나 음악이 울리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대표 특징이기도 하죠. 그 대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두라는 소리고, 그런 대표 특징들이 정석가는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세한 특징까지 하면 아주 많죠. 그래서 얘가 고려가요인데 연계해서 문제 출제하기가 너무나 좋은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고, 자, 태평성대를 얘기를 하는 걸 굳이 어울리지 않게,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얘는 나중에 고려가요가 어차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조선시대에 궁중에 음악으로 많이 사용을 되다 보니까 그때 삽입이 됐나 보다. 그러니 궁중 음악으로 조선에서 쓰일 때 음악으로 사용이 될 때 그때 삽입이 되고 첨가가 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 완벽한 건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실은 옛날 시들은요, 작품들은 대부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이럴 거야 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 100% 완벽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현대시도 그런데 현대시도 화자가 이걸 어떤 의미로 썼어 이것도 뭐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고전이기 때문에 해석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든 안 하든 그냥 나와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암기하듯 그냥 공부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출제 원칙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1년이고요.
2연부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5연까지는 아까 얘기했지? 기본적인 아까 왜 핵심 정리 여기다 안 쓸게요. 거기 왜 지금 이것은 핵심이다가 제가 한 줄로 해놓은 거 그 내용을 기본 틀로 해서 다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것도 정석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형태가 매우 유사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고 마지막 6년이 서경별곡가 이 형태에서 좀 벗어났어. 아니 이 형태를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좀 형태도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서경별곡의 이 연이요. 이자가 왜 이렇게 안 써져? 두 번째 연인 이 연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거의 동일해요. 그걸 보건대 아마도 얘도 나중에 구전되다가 첨가가 된 것이 아닐까. 여기가 첨가가 원론인지 아니면 서경별곡이 첨가가 원론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가사말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래에나 살짝 끼워 넣었다 뭐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특징들이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운데 연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한 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보여줄 건데 이것도 또한 고려가의 기본 원칙처럼 내용 나오고 맨 마지막에 후렴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요거 알아두셨으면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오셔서 해석을 쫓아오시면서 보겠습니다. 해석도 말이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자 삭삭이 새모래. 자 우선 해석 들어갈게요. 삭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한 새 모래요. 가늘을 새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모래 벼랑에 그러니까 뭐 대충만 그려볼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모래땀이야. 모래땀인데 알겠지만 모래는 버석버석하죠. 더 쉽게 얘기해줘. 물기라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너희 알잖아. 농작물 같은 거 지을 때 모래에다가 짓는 사람 있습니까? 찰진 흙에다가 짓는 거지. 그리고 물 넣어주고 막 이래야 돼. 물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모래는 말도 안 되지. 더구나 버석버석하기까지 하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모래 벼랑 덩어리 거기에다가 나난 요 표현 아셔야 되죠? 자 거기 나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혹은 나난이라고 아래에 써줬지만 원래는 이 표현으로 쓰이는 거 알고 있지?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을 거고요. 단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 해석하지 않습니다.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그냥 여음일 뿐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가시리에도 나오지.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바삭바삭한 아주 가늘은 모래 그 벼랑더미에다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 반복 밑에는 같은 반복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밤을 여기다가 심어요. 밤에서 싹이 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밤나무가 나무가 심기를 바라나? 그런데 문제는 일부러 열을 구워주는 거예요. 왜? 혹시 알아? 그냥 밤을 심었다고 혹시라도 싹이라도 나봐.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위험해. 그래서 구웠어. 애초에 그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구운 밤 닷대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이 um이 돋아서 um이라고 하는 건 싹 그러니까 싹이 이만큼 돋아가지고 거기서 더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 um이 돋아서 싹 나거냐 싹이 나야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um이 돋아서 여기서 구운 밤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싹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써줘야 되나? 교재 내용에 이렇게 해놨을 거거든. 여기가 1년이라면 1년 뒤에다 이렇게 해놨어.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이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지 얘들아? 역설이라는 거 자체가 모순됐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지요. 불가능한 상황을 해놓고 이게 일어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찌됐건 자 뒤에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다에다가 얘기에다가 밑줄을 쭉 그으시면 어쨌든 유덕하신 그러니까 덕이 많으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님을과 이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임을 와지이다에다 밑줄 그셨어요? 여기 자체에는 임과 해석할게요. 이별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 이 문장, 요 밑줄 그은 요 문장 자체에는요, 모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순인 거지. 그렇지만 요 문장 자체는 전 임과 이별할게요. 이 뜻이잖아. 그러니 요 문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는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 마음과 다르게 얘기했거든. 내가 뜬금없이 너희들한테 나 너희들 미워. 이게 반어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미워해 이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내 마음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어법이다. 하지만 전체는 역설적이다. 요 표현 잘 봐두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있을 때만 이별하겠다는 건 절대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맞지요. 자, 마지막 구를 요거를 우리는 후렴구야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요거 마지막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후렴구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고려 가요는 가요는 1절 후렴구, 2절 후렴구, 1년, 2연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고려가요의 특징도 아주 잘 따르고 있고요. 됐지? 요 특징을 가지고 이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뒤는 뭐 너무 쉽죠? 해석 위주로만 갈게요. 자, 3년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세교이다, 사교이다. 그러니까 요거 지울게 얘들아. 이번에는 뭐냐면 그냥 구슬 같은 거죠? 보석 같은 이런 거. 구슬? 보석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로 연꽃을 만들어요. 옥으로 이미 연꽃을 만들 때부터 이 사람 이상하다 했어. 그치? 정상은 아니구나. 아니, 저거를 브로치처럼 쓸 건가? 뭐 이 정도면 정상이겠죠. 근데 그 뒤 행동을 보니까 그걸 바위에 접주하요이다. 이거를 바위에다가 우리 보통 접붙인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왜 식물과 식물을 접붙인다는 표현 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이게 살아나서 나는 생물 안 배웠어? 살아나서 거기서 점점 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접붙이는 건 생명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니?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와 삼동이 피어야만 삼동이 새 덩어리, 그러니까 새 묶음이요. 꽃이 바위에다 접붙여서 이미 무생물인데 바위는 저기서 무슨 생명체가 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꽃이 하나 핀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불안해. 혹시 알아? 피면 어떡해? 피면 안 되잖아 지금 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새 덩어리에 이제 묶음 정도가 펴야만 저는 이별하겠습니다 인데 어쨌든 요거 보이시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 한 번 더 할게요. 무쇠로 철릭을 말아. 철릭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고려시대 이 당시에 무관들의 옷이라고 합니다. 제복 같은 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고3이야. 그냥 옷을 무쇠로 옷을 말다 재단하다 라는 거 알아도, 그러니까 무쇠로 철릭을, 그러니까 제복을 재단해서요. 나나 이런 거 무의미한 여음. 무쇠로 철릭을 말아서요. 철사를 주로 받고 이다. 철릭이 어떤 제복 같은 거라면 거기에다가 철사로 주름을 박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철사 주름은 얘들아 없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옷이, 얘 옷이 다 헐어야만, 철사로 주름을 박아놓고 실로 주름 박은 이 옷도 얘들아 웬만하면 헐지 않는다. 이런 거 한 20년, 30년 입어도 안 헐어요. 그런데 거기 철사가 다 헐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야만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맨 마지막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나 요거 지우고 써도 되지 얘들아? 쓰려고 했던 마지막 6년을 볼게요. 어차피 서경별곡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혹은 연계가 될 가능성을 위해서 비유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는 연이고요. 어떤 비유가 있는지 볼까요? 구름이 바위에 지신다. 죄송합니다. 구슬. 약간 부변무가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고. 자, 구슬이 바위에 지신다. 자, 기본형 하고 갈까? 나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다가. 기본형 얘들아, 지다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기본형 단어 디다는 바꿔 썼지. 디다는 지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지다도 괜찮고 떨어지다도 괜찮아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란 뜻이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여기서의 개념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구슬이 막 이렇게 박혀있는,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박혀있는 어떤, 요런 거,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위에 힘차게 딱딱한 데에 꽝 하고 떨어지면 끈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구슬이 팍 날려는 이걸 연상을 해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얘기해요.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그칠일까? 끊어지겠습니까? 화자 입장에서 끈이 끊어지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네, 끊어지지 않아요.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워낙 단단하게 되어 있는 끈과 구슬인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바위 같은 데다가 내리쳐도요, 끈이 끊어지겠어요? 라고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말하고 싶은 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니까 우선 서리법인 건 아실 테고. 됐죠? 이것을 유사한 상황에 다시 전개하겠습니다. 지문해가 천년인 건 알고 계시죠? 천년을 외오곰 여신달. 외롭게 해석 들어가요. 외롭게 여신달 기본형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형 여신달 여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건 가다 혹은 살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천년을 외로이 여신달 살아간들. 믿음. 신이 땅 끊어지겠습니까? 신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사실은 외롭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바위에 구슬이 뚝 떨어지는 건 나쁜 현실이죠. 부정적인 현실 해도 되고 시련과 고난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나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죠. 이 부분은 특히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EBS에서 교류했던 것만 한 번만 거론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EBS에서는 후렴구를 사실은 여기 지웠구나. 후렴구가 매번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니? 라고 질문해도 좋지만 수능에서 질문한다면 굳이 이게 후렴구야 아니야를 조건에 주면 모를까? 굳이 막 후렴구니? 이렇게 질문하기는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 네. 유독하신 임을 와지이다.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식구를 반복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겠지요. 내신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작품 내신으로도 사용할 거잖아. 나 내신용으로도 수업했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칠일까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다. 네, 맞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도 되는 것 알고 있죠?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당연한 선지는 무언가를 강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따라 나오는 선지인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아래쪽에 써 있는 마지막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아주 잘 전달한 대표어는 여기 있네요. 비유적이죠? 사실은 아이고 여기 없구나. 다른 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비유적이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대표적인 건 이쪽 비유적 표현을 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1차 해석이라고 하지만 해석이 많이 어렵진 않았어. 단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것들 그리고 필기한 것들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